오늘은 텔레그램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평소보다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투자텔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와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K바이오 안에서 흙 속의 진주 종목을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향한 염원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모든 주주가 퀄테스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25일로 오늘 확정이 됐죠. 여기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주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키움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허혜민 애널이 오늘 주야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약바이오 산업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허혜민 애널은 중국 바이오의 약진을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담았고요. 국내 바이오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거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안에서 탑픽 종목까지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내용을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중국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면요. 중국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단순 제네릭에서 혁신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어 생명과학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바이오텍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기 때문에 서구 제약사들의 관심과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국 신약 후보 물질 비중은 2020년 5% 미만에 불과했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은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서구 업체들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개발하고 있어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서방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빅파마 기업들은 어떨까요?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특허 만료로 잠재적 매출 감소에 직면을 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형 변경이나 신규 제품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박과 고율 관세, 리쇼링 정책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6호의 역할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6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빅파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매출 공백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R&D를 새로 하기보다는 유망한 신생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기존 사업부를 떼어내서 독립법인으로 분리를 해서 신속하게 신약 개발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쓰는데 이걸 바로 6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신설 바이오인 6호의 역할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D&D 파마텍, 나이백, 에이비온 등이 6호의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역량 있는 6호와의 협업을 확대하면서 K바이오 신약 개발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허혜민 애널은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바이오텍, 빅파마 기업들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K바이오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은 플랫폼 기술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허혜민 애널은 이와 같은 종목들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딱 지정한 종목은 에이벨 바이오였고요. 그 외에 일동제약, 나이백 그리고 셀트리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초반에 출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이벨 바이오 장중에 5% 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시장이 밀려서일까요? 일단은 상승폭을 좀 축소한 움직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1%대 오름세를 유지하며 78,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나이백도 장중에 6% 넘는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현재는 2%대 오름세를 보이며 25,2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양 HBM3E 이야기인데 또 단독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이 언론사가 알파경제인데요. 기사 내용 그대로 먼저 전해드리면 알파경제에서 취재한 결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최근 HBM3E 12단 공급을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 가까운 시일 내에 HBM3E 12단 30K에서 50K 수준의 물량을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고 삼성전자에서 공급된 HBM3E 12단은 수랭식 서버에만 전량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부분도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 기사라 팩트체크가 안 되고 사실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외신으로 보도된 내용이 오후에 연합뉴스를 통해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중국용 AI 칩 수출을 추가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라는 내용이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E 공급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주목된다라고 기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 12단이 아니라 8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전한 워딩을 보면 기존 블랙웰 제품보다 30에서 50%까지 성능을 낮춘다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블랙웰 기반의 저사양 칩은 중국 수출이 허용이 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블랙웰 기반의 AI 가속기에는 HBM3E 8단과 12단 제품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성능을 낮춘 중국용 제품에는 최소한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고요. 중국용 AI 칩의 수출이 확대가 될수록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대량 공급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지금 기사로는 8단이 퀄테스트에 통과한 걸로는 나오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거는 아니죠. SK하이닉스의 올해 HBM 물량이 이제 지금 완판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3 8단 납품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과 HBM 쪽에서 협력하고 있는 소부장을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YC가 있죠. 삼성전자향 HBM 테스터 공급 업체입니다. 오늘 주가 2%대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의 테슬라 그리고 애플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장비단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익 IPS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그리고 한솔케미칼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솔케미칼은 1%대 주가 하락세 감지가 되고 있지만 솔브레인이 1.71%의 오름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은 삼성 테일러 공장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투자텔미 내용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하는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평양이나 제3의 지역에서 만날지 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0월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현직 미국 대통령 중에 판문점 이외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장소 후보군으로는 평양,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그리고 개성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북미 정상 간의 제2의 하노이 회담 개최 시나리오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확정이 됐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된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대북 관련 뉴스가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의 외교다리 역할을 해왔었던 스웨덴도 연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스웨덴은 잘 아시다시피 서방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한과 외교 관계가 돈독한 곳이라 최근 북미 간의 물밑 접촉 창구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지원 의원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평양이나 기타 북한 도시 방문 가능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반도에 체류하는 그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해졌고 평양 방문선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스로 가뜩이나 모멘텀이 부족한 국내 증시 안에서 대북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뉴스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24% 넘게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19%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은 개성공단 관련 수혜주이자 품절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동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 넘게 오르고 있고요. JST나가 7% 그리고 아난티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원은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현재는 빨간불로 돌아섰고요. 강보합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투자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구두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대북 관련주도 잘 올라가고 있어서 잘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지금 시장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또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결국은 50억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올라갈 종목들은 반도체를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좀 이슈 하나가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잡혔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가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반도체에서 이슈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 미국과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선행업펀드 1,500억 달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합쳐갖고 또 2,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했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투자가 안 나왔던 건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있어서, 투자 계획을 또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고 하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할 때, 어떤 관세 협상에 있었던 뭔가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 반도체 투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지금 테슬라하고 수주하고, 또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애플의 수주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추가 투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어떤 발표를 빨리 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규모를 10조 원 정도 좀 축소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복원되면서 10조 원 플러스 알파. 알파란 금액이 얼마일지가 참 시장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테슬라 수주가 나온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 계약은 몇 배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주 계약을 한 건 아닌데, 이 아이폰, 그러니까 새로 나올 아이폰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 판매량을 좀 또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수주량도 꽤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통합 투자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관세 협상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25일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다면 그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미리 사놔야 싸게 사놓고 급등하는 그런 것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의 발주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 짓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90% 정도 이 공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공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10월 말에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클리닝 공사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증착 장비라든가 열 공정 장비 등등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 발주를 앞두고 결국 이 소부장 정도에 올라가고 있어서 삼성의 테일러 공장, 그다음에 이 오스틴 공장가 가장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선점해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중에서 또 좀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지금 31,950원인데 동지 세미캠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소재부품업체 치고는 아직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접근할 때 상당히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실제 국내 반도체용 포토레시스트 1등 기업이고 또 신러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감각액으로 불리는 포토레시스트 또 반사 방지막, 신러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미 TSMC 향해 이 황상용 공장 건설까지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또 최전방에서 수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 인근의 공장에 위치해서 포토레시스트 신러를 공급하고 있고요. 테일러 공장이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면은 동지세미캠의 매출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이 애플의 반도체까지 생산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매출의 상승폭은 더욱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기본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핵심 소재인 이 ABF 필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심 소재거든요, 반도체에서. 그 소재를 지금 또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고,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까지 완료가 됐을 때는, 상당히 매출 기여도에서 좀 큰 매출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지세미캠을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 안에서는 원익 IPS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종목 리뷰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원익 IPS 이제 삼성 테일러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오스틴 공장에 공급을 해서 이 테일러 공장이 공장에 공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만간 발주가 나온다면은 또 그런 부분이 또 급등 요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3일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일본 수익시장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추가 상승까지 보시면서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값이 계속 올라서고 있거든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5% 이상 올라서고 있어서 이 LLF 같은 경우도 국내 LFP 모두 공급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2차전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이 대주주 연구세 때문에 좀 또 변동이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될까? 그 기회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와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까지 대응되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오늘도 장 끝나고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 또 이벤트 마지막이니까 오늘 꼭 참석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